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입니다. 네, 선거 운동하시느라고. 네, 얼굴이 반쪽이 됐죠. 그러니까요. 제가 네.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아이고야. 5시에 새벽 첫 차 이제 타고 가시는 남양주 시민들 인사드리고 네. 이러다 보니 얼굴이 반쪽이 돼서 식사도 잘 못하시죠 요새. 손 다치셔 팔. 일단 이제 네. 젓가락질 하기 때문에 네. 밥은 제때 먹으려고 무지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네. 조응천 의원이 재선이나 하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니까 네. 일단 당원들이 너무 배반감을 느끼고 네. 지역에서 지지해 주신 분들도 좀 허탈하죠, 마음이. 네, 네. 예. 그리고 조응천 의원 출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거 어쩌겠습니까? 당을 나가서 뭐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네. 지금 지역에서는 뵐 수가 없어요. 아, 지역에서 선거운동 안 하세요? 네, 저는 제가 곳곳을 다니거든요. 네, 새벽부터 네. 뭐 밤까지. 밤까지 그렇게 네. 다니는데 네. 그런 보통 선거운동 하는 데서는 잘 못 뵙고 예. 뭐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배반감, 허탈감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당을 탈당하시는 분들이 이 말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에 있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3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토교통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 발전에 정말 기여하고 예. 그리고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께 보답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무소속의 국힘이나 무소속이나 예. 제3당의 뭐 3선이 되더라도 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게 별 힘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다니는 게 정말 죄송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고 예. 그리고 제가 뭐 당선되면 저는 좀 힘 있는 재선이 될 거다. 네. 저를 공무원들도 다 한다. 제가 일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거.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 선거운동. 네. 정말. 네. 그래도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동네 사정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노종면 전 YTN 앵커 모시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래도 지금 그 현장에 계시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오늘 신문 보도를 보면 YTN이 곧 매각될 것 같거든요.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일단 첫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매각은 불가능하다. 아니 결정이 불가능하다. 결정하다. 그냥. 왜냐하면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예, 예. 그 방통위가 해줘야 예. 이제 매각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방송사를 매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YTN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도 최대 주주가 변경됐을 때 예. 민영화다 매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5% 이상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기준 이상의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예. 방통위가 승인을 해줘야만 예. 그 주식의 매매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엔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유진그룹 뭐 지난번에 예. 뭐 1차 선정된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쪽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부터 네. 예, 의심을 가졌는데 네. 일단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 예를 들면 추가 투자 네. 계획이라든가 뭐 몇 가지에 대해서 네. 뭐 서류를 방통위에 그 기업에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통위가 지금 2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추천목만 2명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의결하면 예. 또 탄핵이죠. 또 탄핵이다. 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박문진 이사 관련한 예. 법원의 판단에서 예.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구조를 지키지 않고 중요 결정을 하는 것은 예.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거든요. 이미, 예. 이거를 판사 출신인 이상인 위원과 예. 검사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럴 경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요? 예, 그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건 유진 기업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결정에 대한 압박이 어딘가에서부터 방통위로 들어가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어떤 압박이 있다. 그러면 유진그룹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다른 데는 어디일까요?
그거야 뭐 힘 있는 상상할 수 곳이겠죠.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곳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법률가 두 분이 네. 지금 방통위 2인 체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위법 요인이 있는데 소인이 있는데 이런 결정을 서둘러 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어딘가로부터 어떤 압박이 있어서 하는 신용은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같은 정책 결정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지금 2인 체제는 지난번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이동관 이상인 체제가 지금 김홍일 이상인 체제로 이제 변경된 것뿐인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탄핵을 민주당이 할 수 있겠냐.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국회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꼼수를 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행위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뭐 4월에 이제 국회가 선거가 끝나면 네. 5월 30일까지, 네. 5월 31일까지 21대 국회 임기가 계속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은 국회 안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네. 예, 방통위가 이상한 결정을 내리면 그게 또 탄핵 트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길을 네. 정부가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예. 근데 참 그 국회목 추천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그거 결정 못하죠. 네, 이거 이 제가 상황이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방심위 상황을 보면요. 네. 그나마 말도 안 되게 김유진 위원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러고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옥시찬 위원도 그 정도의 행위로 예. 쫓겨난다면 유일임 위원장은 10번도 더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목 씨 방심위원 두 분이 있었습니다. 황열현 네. 그분이 부위원장 몫으로 간 거고 그다음에 최선영 교수 추천했는데 두 분 다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거듭 얘기하는 게 네. 김홍일 위원장이 지난번에 국회 방통위 5명 체제로 가자 얘기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목 추천 안 할 거다. 예를 들면 끝까지 안 할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추천을 하든가 말든가 이것은 대통령 권한인 겁니까? 아닙니다.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트집을 잡아서 임명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경우는 법제처가 나타나서 네. 적격 시비를 하더니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적격 시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니까 그냥 거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만두라는 신호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동관 위원장 탄핵하고 그만두겠다. 근데 어쨌든 탄핵 직전에 사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쪽에 야당 추천위원을 임명 안 하겠다. 이런 태도라고 봅니다. 네. 안 그러고서야 뭐 그 방심위원 2명 민주당 추천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께서 예. 황모 위원을 추천할 때 네. 점잖고 여당에서도 소구력 있고 네. 대통령에게 통함직한 분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수 언론에 몸담고 있던 분을 추천했는데도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본질을 모르시냐 다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싸울 것 같아서 저만 임명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방송 쪽은 한 명도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황모 위원은 사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상적인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사실상 어찌 보자면 정부에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김진표 의장이 좀 저항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항이라는 표현은 힘 없는 사람이 저항하는 거고요. 네. 국회의장으로서 네. 의장의 권능을 가지고 300명과 함께 예. 시정을 요구해야죠. 시정을 요구해야 네, 저항은 네. 이제 힘없는 우리가 하는 거죠. 힘없는 저희 편의점 장윤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저도 예. 힘없는 예. 예비 후보 예. 그다음에 사퇴 임명 못 받고 사퇴한 방통위원 이런 사람이 저항하는 거고 네. 국회는 국회의원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장님은 그 헌법기관 299명과 함께 네. 국회 권위를 지켜야 되는 분이니까 저항이 아니라 예.
이거는 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대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시정 역할을 안 하고 안 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 진짜 명확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5명 뭐 방통위원을 5명으로 만들고 나머지 3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면 저는 국힘 추천목만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듯. 예. 네.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절차를 싹 다 무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저항을 해봐야 뭐 듣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참 답답한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는 광주 양동시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경동시장으로 이렇게 각각 시장 행보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광주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경동시장에서 스타벅스 커피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부유층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호평 평내역에서 예.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시 45분부터. 네. 그런데 6시 반쯤 됐을까? 예. 어떤 50대 남성분이 와서 커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서벅커피인지 몰랐어요. 그 유명한 서타벅스. 예. 모르고 그냥 이제 받아갖고 저희 스타벅스입니다. 아니 그게 요새 서벅이라고 해요. 서벅이에요? 예. 스타벅스는 네. 부유층이 네. 스타벅스 갔을 때 스타벅스고 서민이 네. 스타벅스 가면 서타벅스. 서타벅스. 네.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서타벅스 네. 이제 사실 전 몰랐어요. 바빠서 인사하느라고.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일정 팀에 네. 있는 분이 네. 아까 주신 거라면서 주는데 보니까 서벅 커피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네.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이 순간 나는 부유층이 되는 것인가? 탈서민 하는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부유층 코스프레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서벅으로. 서벅으로. 예. 이게 스벅이 아닙니다. 저는. 스벅이 아니고 이제 서벅으로. 이제 끝나면 저희 서벅 마시러 가야 되겠네요. 네, 서벅. 참 이런 그 인식. 예? 여당의 당대표가 예? 서민들은 이용하지 않는 커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뇌지도를 보면 네. 머리에 칸막이가 많구나. 여기는 그 부유층 칸막이, 여기는 서민 칸막이. 그래서 부유층이나 뭐 서민 아닌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가고 네. 서민들은 그럼 뭘 먹으라는 거지? 벽다방?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머릿속에 칸막이가 굉장히 많구나. 네. 그래서 마치 명품은 예. 사실 명품에 대한 그 구매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명품을 사면 다 부유층인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사실 명품이나 새로운 발명에 의한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극소수가 공유하다가 네. 그게 점점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쓰게 되고 대중화되면서 그게 하나의 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저건 언제적에 저렇게 나누는 칸막이가 있었냐? 80년대. 90년대. 예. 예. 이미 2000년대에 오면 그 구분이 없어집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80년에 네. 광화문에 네. 대학생 18만 명이 네. 그때 아마 1980년? 1980년에 대학생 18만여 명이 예. 서울역에 왔을 때 조선일보에 어떤 기사가 써 있냐면 예. 그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걸 그 노동자가 비난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네가 우리를 공순이 공돌이라고 비웃지 않았냐 이러면서 분열로 우리의 정당한 반독재 시위를 폄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칸막이를 치는 거잖아요. 예. 젊은이 예. 이게 아니라 예. 여대생, 대학생, 예. 공돌이, 공순이 이런 식의 칸막이가 있었단 프레임을 말입니다. 만들었다. 네, 네. 1980년도. 80년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00년대에 와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 네. X세대, MZ세대 막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런 칸막이가 없어지고 젊은이가 그냥 세대로 쫙 나눠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건 진일보 한 구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2024년입니까? 그러니까 2020년대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24년에 2020년대에는
길거리 가보십시오. 문화 융합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네. 저희 동네에도 스타벅스가 있는데 네. 스타벅스 가보면 남녀노소 네. 뭐 부유층과 서민층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는. 네. 다 예뻐요 요새는. 맞아요. 예, 저만 좀 구분됩니다. 꾀제제 잘 못 씻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만 구별되는 이때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 칸막이 쳐준 뇌를 갖고 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마우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막 생닭을 꺼내가지고 막 너무 안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검정봉 비닐봉투에서 이렇게 굳이 그 생닭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는 그걸 또 그 쇼예요, 쇼. 보수 언론들이 다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혐오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생닭을 생닭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는 그냥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네. 그냥 시금치 사고 이래도 되는 네. 거예요. 굳이 생닭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이유는 재래시장에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나 재래시장에서 생닭 샀다 이거죠. 그러려면 네.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왜 그건 뭐고 이건 뭡니까? 네. 저는 마석장에 381에 가능하면 가거든요. 예. 마석장이 있어요. 예, 예. 마석에. 예. 가면 이제 생닭은 사실 잘 안 사게 되고 예. 주로 사게 되는 게 감자, 고구마 예. 그런 거 삽니다. 그리고 뭐 달래? 예. 아 예. 진짜 달래 나오면 맛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장을 보는 사람이고 네. 쇼하는 거고. 쇼하는 거. 예, 저 쇼라고 봅니다. 네. 쇼는 쇼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재래시장이 사실은 뭐 위생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뭐 어떤 비위생 같은 걸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왜 갔을까요 거기? 그러니까요. 그 서민하고 비서민 편가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생닭과 통닭 구분하나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재래시장에 간다니까요. 예, 깨끗해요. 예, 그렇죠. 예, 깨끗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저처럼 시장에 늘 가는 사람과 예. 그렇게 가끔 가는 사람 예. 사는 게 다르고 들어 올리는 게 다르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도 어쩌면 그 닭은 참 불쌍합니다. 진짜. 죽어서도 불쌍한 닭. 예. 애도합니다. 하여튼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양동시장 가기 직전에 5.18 민주묘역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광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당 내부에서는 연동형보다는 아무래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는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조차도 이렇게 결정될 줄 몰랐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다. 충격파가 큽니까? 일단 가장 충격을 받은 거는 국민의힘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저 그거 보고 예. 너무 웃겼는데요. 5천 명 어쩌고 하면서 그게 이재명 대표 마음에 달려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너무 그렇게 이재명 대표 의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예. 결정을 위임한 것은 네. 우리 지금 의견이 안 모이니까 네가 결단하고 책임져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으로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소위 비례대표 선거제가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예.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와 연동형,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 네. 그럼 결국 연동형 유지가 팽팽하게 당내에서 엇갈릴 때 예. 대표는 어느 결정을 하든지 예. 40% 내지 60%한테 욕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을 또 설득해야 네. 돼요. 그런데 언론이 보면 뭐 병립형으로 갈래다가 연동형으로 틀었다 이런데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결정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딱 한 분이 이걸 맞춘 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이해찬 대표께 예. 이걸 이제 의논을 드렸을 때 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상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못 갈 것이다. 이해찬 대표.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조건상, 처해 있는 조건상.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성격이라든가 네. 뭐 그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의견 분포라든가 네. 이걸 봤을 때 네. 연동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마음 하는 건 초짜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꺼내서 좀 보여보라고 해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건에 따라 바뀐다. 네. 자료를 보는 거에 따라 바뀐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판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래서 이재명 이건 대표 뭐 마음에 따라서 5천만의 어떤 선거제도가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다. 웃긴다. 예, 너무 한동훈 유치하다. 한동훈 마치 위원장. 싫으면 시집가 같다. 그러니까 그건 또 깜짝 놀랐어요. 의원님 오늘 왜 이렇게 웃기세요?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제가 웃긴 게 아니에요. 웃기는 상황을 안 웃는 언론이 웃긴 거예요. 이 웃기는 상황에서 하하하 웃는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예. 그 국회의원 세비를 예. 그 중위소득 수준으로 예, 맞추자. 예, 그래서 5,700만 원인가? 예. 그랬죠. 예. 예, 그렇게 맞추면 그게 세비 빼면 그 세금 빼면 한 3,500, 예. 600? 예. 그 사람에 따라 또 예. 세금이 다르니까 네. 4천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저는 저건 내가 늘 주장했던 것인데. 근데 저거만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 대상으로 하는 행정부 관료들의 월급도 싹 깎아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연봉 5,700만 원짜리가 예. 연봉 1억 9천만 원짜리한테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예, 예. 그래서 장관 월급도 깎아야 되는데. 예. 야, 그러면 장관 월급 깎자고 얘기해야지 내가. 예.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준석 대표. 예.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부터 깎아라. 깎자. 예. 그러니까 되게 재치 있고 올바른 대응이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자. 그러면 되지. 갑자기 싫으면 시집가 시계 논리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또 그 댓글이 예. 뭐 우리 어렸을 때 양배추 이게 또 댓글로 달리더라고요. 예. 한없이 유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딱 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싫으면 시집가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네, 끝난 거예요. 사실상 예. 이거는 더 제론의 여지도 없고 진지하게 검토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웃겨요.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싫으면 시집가로 종식시키고 예. 그리고는 갑자기 김포 가서 목련꽃 피는 봄에 네. 김포가 서울의 서울이다. 목련꽃 필 즈음 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되게 당황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병립형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기는 선택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기는 선택은 두 개예요. 예. 권역별로 병립형으로 가거나 예. 면피하면서 권역별 비례로 가거나, 가거나. 면피죠 이거. 예. 아니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 둘 중에 한 얘기를 한 거지. 예. 비례 과거로 병립형으로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냐? 예. 정청래 최고 때문이에요. 정청래 최고가 가장 강력하게 예. 병립형을 주장했거든요. 예. 뭐 SNS를 통하여 예.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되게 정청래 최고가 이재명 대표와 발을 맞추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난 거지.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보인 적이 네. 없어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 비서실에서 네. 대표에게 두 가지 버전의 그 기자회견문을 드렸다. 하나는 연동형이고 하나는 병립형인데 그 중에서 그날 아침까지 결정을 못 하다가 오전에 그러니까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와서 마치 그 연동형을 선택한 것처럼.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잘하신 거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서 당내의 팽팽한 양 의견 중에 네. 문 전 대통령님의 의견이 예.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그 합리적이라고 했다면 핵심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 이거는 저도 계속 예,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죠. 예, 예.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병립으로 가면 권역별로 가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예, 제3시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예.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예.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핵심은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미래로 가기 어렵다.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 분께 네. 무슨 뭐 이재명 대표 마음에 5천 명의 선택이 걸려 있다는 그런 싫으면 시집가시게 대응을 합니까? 두 분의 경쟁은 끝났어요. 네. 제가 보기에. 끝났다. 예, 전 끝났다고 봐요. 네. 그래서 당황했다. 국힘이. 국힘이 매우 가장 당황했다. 당황을 가장 많이 했다.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정치 협상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협상에서 민주당과 어떤 정당들이 이 테이블 안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 협상을 통해서 비례 의석 순번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떤 선거 연합, 어떤 정책 연합, 뭐 어떤 가치 연합을 만들어낼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의원님의 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늘 연동형 주장을 하셨어요. 예, 저는 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국힘이 위성정당 하면 민주당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치사하게 하지 않는다. 이 네. 얘기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치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독식하려고 하지 않는다. 독식하지 이 얘기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네.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네. 국민의힘이 당황한 지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면 완전히 거대 양당 체제 안에 민주당이 들어와서 둘이 같이 욕먹고 둘이 같이 해먹는 그렇죠. 예. 네, 그런 체제가 되는 건데 네. 그걸 민주당이 거부한 거예요. 네. 이런 결정은 국민의힘이 거꾸로였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결정이고 예, 예. 이 결정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대권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저는 네.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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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장윤성 기자의 반응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재명 네. 대표가 병립형으로 갔으면 네. 장윤성 기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랬을 텐데 안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저도 실용적인 분이라 예. 병립형으로 갈 수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역시 지난 예. 테러 이후 예. 사고가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발표할 때, 답할 때 보면 예. 정말 많게 세세하게 고민을 예. 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점, 우리 그래 이제 민주당 너네도 별 수 있어. 우리 양당끼리 해먹어. 아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이렇게 생각했던 국힘에게 일침을 가하는 요 순간 예. 민주당의 반윤 연대의 폭은 확 넓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어떤 지도력을 확장시키는데 네, 네. 큰 발판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난한 정치 협상이 될 거다. 아, 그래도 해냅니다. 거기서 핵심 키워드는 네. 민주당이 중심에 서겠다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민주당이 중심이 선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다 해먹는 거 아니야라는 소수당의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심하면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비판적 시선으로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다 해먹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 이거 처음 해본 것도 아니라 민주당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예. 경험과 준비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경험을 가지고 저는 지혜롭게 잘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큰 틀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머지 이제 세세한 협상에 뭐 한두 석은 네. 그건 이제 민주당의 선수들이 나서서 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 범위를 좁힐 필요도 없어요. 넓혀줘야 돼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언론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까지 포함되는 그런 위성정당을 하겠다는 거냐,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때서요? 왜 조선일보가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그럼 우리가 다 조선일보처럼 국민의힘과 네. 일부 극우적, 일부 보수적인 정당만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네. 네. 그러니까요. 진보당 한석 의석이 있습니다. 예, 이미 뭐 국회에 들어와 네, 있기도 네. 하죠. 예. 뭐 그런 시각도 있고 제2의 윤미향 나온다. 왜 윤미향을 얘기합니까? 조정훈 얘기하세요. 조정훈. 네. 네. 정말 얄미워. 예를 드는 것도 어떻게 윤미향 의원만 얘기합니까? 네. 저는 조정훈 의원이 더 네. 이응 치읓 정치했다고 봅니다. 이응 치읓. 그거 상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아니 위성정당이면 위성정당이지 준위성정당은 또 뭐냐? 준위성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뭘 규정하는 거냐? 뭐 이런- 규정 안 하면 어때요? 내용만 얘기해 드리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국민의힘이
하나의 위성정당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네. 그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동형의 취지를 짓밟는 거죠. 네. 거대 보수정당이 예. 그쪽을 독식하겠다니까. 준위성정당은 네. 그렇게 독식 체제가 아닌 연동형의 본래 취지인 다양한 정당에게 의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에 의해서 훼손된, 사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안 만들면 민주당도 안 만들어요. 네. 저는 어제 뭐 대표의 비유도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칼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 양푼이 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지, 소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지. 그 소뚜껑, 예. 그게 준위성정당입니다. 아. 그리고 칼, 예. 그게 위성정당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3번 사과하셨습니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네. 위성정당 금지 입법 못한 것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도 사과드린다. 이렇게 3번 사과하고 다 읽고 난 다음에 하여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위성정당이 나올 수 있는 입법했다. 이건 이제 이 대표가 사과할 내용이 아닌데 역시 네. 그 대목에서 나는 네. 민주당의 적자다. 네. 이거를 딱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 예. 그분이 그때 국회에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다 내가 대표니까 승계하겠다. 네. 이런 자세고. 그다음에 오늘 윤재혁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위성정당 방지법 국민의힘 안 받아들이시면서 네. 그 위성정당 방지법 어쩌 그 언급하시면 좀 곤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책임을 왜 다 야당에게 미루십니까? 집권 여당이. 네.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는 위성정당을 못 막는다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나 그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위성정당을 아무리 통합형이라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사과하는 게 이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이재명이 있어서 민주당은 고마워해야 된다. 그 얘기 이런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예, 그 대선 전에 제가 후보 뽑기 전에 그 얘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지지한다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선거 다니면서 네. 약간 중도에서 보수적인 분인데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네. 말을 안 하시던 분이. 예, 예.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네, 네. 한 표현으로는 명함을 받아주시면서 네. 안 받으시다가 명함을 아예 안 받는 그쵸. 안 받으시면서 욕 안 하시면 다행이죠. 저한테 앞에다 대놓고 최민희 너 싫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저 좀 예뻐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러고 다니는데 세상에. 예. 근데 어떤 분은 당신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명함은 받아줘야지 해서 받아주세요. 네. 근데 이분은 예. 명함도 안 받고 막 그러던 분이에요.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솔직히 너네 네. 대통령 주고 지자체 다 주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180석 해줬는데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속으로 한 게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럼 더 화내시잖아.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은 사실 거기에 귀책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 이분이 그래 바로 그거야. 이재명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게. 그런데 이번에 기회 줬는데도 못하면 네. 영원히 표 안 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 영원히 아웃이야. 아웃이야. 이번에는 한 번 더 내가 너를 찍어줄게. 그게 민주당의 예. 지지. 최민희가 아니라 예. 이재명을 보고 너를 찍어줄게. 네가 후보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바닥에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광범위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이거는 다수 대중의 정서와 안 맞는다. 제가 그 말씀하는 거죠. 이번에 저는 그 앞에 이분이 되게 사고가 촘촘한 분인 게 되게 위성정당 만들게 돼서 죄송합니다. 보통 이 수준으로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진짜 법률가답게 네. 귀책 사유를 다 따져갖고 지적하면서. 요것도 죄송합니다. 요것도 죄송합니다. 요것도 죄송합니다 해서 사실 제 결론은 좀 더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데 길게 했습니다. 좀 더 신뢰가 더 생겼다.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100%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늘 의심해요. 네. 김현 의원은 의심 하나도 안 해요. 지지하면 100.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부럽기도 하죠. 네. 네.
그 대표 그 기자회견문에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의당 조국 전 장관 오케이. 송영길은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까지 포괄되는 걸까요? 그거는 그 대표가 답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건 네. 아직 거기까지 못 나갔다 이런 요지 진도. 네. 진도 못 나갔다고 얘기했고 예. 마음 같아서야 네. 뭐 이준석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확 넓혀서 그냥. 확 넓혀서. 네, 예. 저는 예. 제가 원래 좀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예. 엄청 실용적이고 예. 지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반윤전선을 네, 반윤전선을 확실하게 쳤으면 좋겠다, 네. 이번에. 네. 그리고 일단 반윤전선을 치고 그건 마치 국공합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나중에 공산당이 어쩌고 그거는 다른 이념 논쟁이고 네. 예. 어쨌든 이념 내부에서 이념으로 싸우는 것보다 네. 외세의 침략에 국공합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큰 전선, 네. 예, 큰 전선을 칠 필요가 있기 예. 때문에 저는 큰 전선 아래 함께 모두 함께 와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쪽입니다. 예. 그러면 그 노회찬의 정의당까지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노회찬의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뭐 이준석 신당, 정의당. 뭐 저는 진보당, 금태섭 신당도 이낙연 신당은 어떡합니까? 반윤이 확실하다면, 반윤이 확실하다면. 예, 저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윤이 확실하다면 예, 예. 반윤 깃발 아래 다 모여서 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빼고 나머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싹 다. 제가 좀 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걸 강력히 할 네. 텐데 어쨌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하자면 통합형 비례정당은 네. 플랫폼 정당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흩어져. 자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반윤 전선 아래 최대한 모여야 한다.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반윤전선나에 최대한 모여서 끝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그거는 각자 네, 자기 네. 집으로 가더라도 예. 일단은 선거 앞두고 일종의 빅텐트, 네, 빅텐트를 치고 이 빅텐트 안에서 선거 끝내고 그 다음에 각자 돌아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자기 정당은 네. 각자 있는 거예요. 예. 예. 일단 이번 선거용으로만 일단 그렇죠. 이건 선거용 플랫폼 플랫폼 정당입니다. 그다음에는 예.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네, 하자. 네. 네.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이거 하나 물어봐 주세요. 예, 어떤 거요? 언론이 민주당 향해 꼼수 위성 정당.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말씀 주신 대로 예.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오늘 동아일보도 일면머리에,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일면 사이드톱으로,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 신문이 이제 공격적으로 위성정당 비판, 결국 이번 총선 위성정당 선거가 됐다라고 또 프레임을 갖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은 언론의 역할을 하셔야지 왜 선수처럼 한쪽 편을 듭니까? 위성정당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요? 그럼 위성정당은 괜찮고 네. 정통 위성정당입니까? 국힘이 하는 건? 민주당이 하는 건 꼼수 위성정당입니까? 국힘이 꼼수 위성정당이고 네. 민주당이 지금 선거용 플랫폼을 만드는 이 정당은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준위성정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평 때문에 지금 신문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꾸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출발점, 네. 국민의힘이에요. 병립형 안 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 거야. 실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미래. 구체적으로 예, 국민의 미래 구체적으로 창당 과정을 밟고 있어요. 왜 거기 비판 안 하는데요? 그게 언론입니까? 선전 선동 지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오늘 굉장히 말씀을 귀엽게 하셔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시니까 사람이 또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것 같다. 네, 제가 제 앞에서 네. 최민희 너 싫어 이러면 옛날 같으면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한 지금은 예뻐해 주십시오.
선거가 사람을 바꾼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결국 유권자가 바꾸는 거죠. 그러네요. 유권자가 정치인을 바꾸고 있다라는 현장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이요. 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어쨌든 8일날 저는 무슨 내용이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7일 방송된다는데 7일, 예, 7일날 방송이 오늘이 6일이니까 이제 내일 방영이 될 텐데 예. 뭐 이렇게 늦게까지 뭐 편집을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떤 질문도 거침없이 다 받았다. 이걸 뭐 다 보도할 리는 없잖아요. 거침없는 거 다 보도하고 생방을 해야 그런 게 나올 때 멋있죠. 3일이나 편집하는데 네. 편집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낄 거 다 빼주고 뭐 뺄 거 다 빼고 예쁘게 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걸 다- 편집인데 그렇죠. 그 결과를 놓고 국민들이 오히려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은 나오셔서 아예 그냥 그 불섭에 집을 들고 불섭으로 들어가 버리는 꼴이 더 가뜩이나 화난 민심에 더 큰 화를 지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예측을 하셨거든요. 정치 구단께서 그렇게 보셨군요. 네. 정치 무단인 저는 시청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아무도 안 본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울 것이다. 네. 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만 볼 것 같은데요. 네. 비판하려고. 예, 비판하려는 사람만 볼 것이다. 아무도 안 볼 거다. 그렇죠. 시청률이 엄청 예, 떨어질 예, 거다. 예. 어차피 당연하죠. 그렇죠. 짜여진 각본. 뻔한 소리 할 텐데 네. 그거 봐서 뭐해. 이런 시민들이 네, 훨씬 더 더 많으실 많을 것이다. 거다. 네.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뭐 노래 사라지지 않고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막판에 나와서 뭐 사과 회견. 누가 사과하랬어요? 수사받으랬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밈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누가 사과하라고 했어요? 수사받으랬지. 네. 시청률은 몇 %나 될 걸로 전망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KBS 라디오 동접 아시잖아요.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70 몇 명. 뭐 그걸로 비추어 볼 때 어르신들 우리 엄마 봐요. 우리 엄마 꼭 봐요. 안 보래도 봐요. 93세 엄마. 엄마 이번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종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난하게 진행될 정치협상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 지금 뭐 민주당 경선 후보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면접은 보셨습니까, 의원님은? 저희 지역은 네. 조홍천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그러면 전략공천 지역이 돼요. 사고 지역이 되면서 동시에.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네. 지난주 금토 제가 이제 뭐랄까 신고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론조사가 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 형식이 적합도. 네. 예를 들면 A 후보와 B 후보 중 누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한가가 아니라 네. 민주당 후보 A와 국힘 후보와 네. 그다음에 제3당 후보 3명 중에 누굴 뽑을 것인가가 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고소 고발 신고죠. 들어온 네, 네. 거예요. 그런데 그 금토 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전략 지역에서는 지금 시작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탈당 지역에 대해서는 네. 아마도 네. 따로 분류해서 네. 하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면접 대상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전략 지역. 그리고 전략 이미 지역은. 이제 후보들이 뛰고 있을 때 이제 민주당의 기준, 그러니까 권고사항, 이게 네. 권고입니다. 하나가 여성이나 청년이 예비 후보가 있을 때는 네. 무조건 경선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지역은 여성이나 청년에게 공천한다는 걸 예. 총선 기획단에서 전략 공관위에 권고했어요. 이거 의무가 아니고 예. 권고한다고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가 돌았어요. 이것은 엄청 긴장했죠. 예. 당이 돌린 건 맞아요? 그것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른 지역 기관하고 같았어요. 경선 지역. 네. 그래서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당에서 돌렸구나. 예.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당이 이러저러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네. 미리 예. 그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쟁력 조사를 한 겁니다. 적합도 조사가 예, 예. 아니고. 그래서 그 경쟁. 결과에 따라 예. 뭐 결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예. 오늘부터 경선 지역 후보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 현역 하위 20%에 누가 들어갈 건가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이적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016년에 네. 국민의당 사태였죠. 네. 그때 이제 주로 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 설득을 얼마나 잘하냐, 네. 이런 거죠. 예. 예. 그게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그림같이 관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탈당해서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신당에 갈 텐데 이낙연 대표 쪽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은 벌써 10만의 당원을 모아놓았다. 20일 만에. 네. 그건 뭐. 원래 그 당을 창당하려면 네. 5개 시도당에 네. 예, 그게 500명인가 1000명인가 그 당원을 모아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대거 넘어올 것이다. 당원들이요? 아니 그 뭐 당원이 아니라 그 현역 의원들이 탈락했을 컷오프 경우에. 됐을 때 예, 예. 그럼 컷오프 당 되게요? 컷오프 당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뭐 친명 비명 뭐 혹은 친문 비문 뭐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 프레임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런 거 다 소용없고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이 좋고 민주당이 유능한 사람, 일이 유능함, 네. 두 번째 개혁성, 네. 세 번째 도덕성. 예. 예.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 국민 공천 기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부패한 사람 싫다. 네네. 두 번째가 일 잘하는 사람이 좋다. 네. 세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다. 네. 네 번째 지역민과 소통 잘하는 사람이 좋다. 똑같아요. 사람 생각은 다. 네,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저는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데 무능하면 그런 분이 국회의원 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친하지 않은데 아주 유능해요. 네. 그런 분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미 한 지역에서 확인됐어요. 제가 진짜 일 잘한다고 좋아하는 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비명으로 찍혔어요. 제가 말하면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당원들이 이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 지역에 친명 후보가 2명인가 3명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압도적으로 그분이 이기더라고요. 유능한 비명 의원이. 네. 그러면 그분이 공천을 받게 되겠네요. 당연하죠. 경선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곳곳에서 당원들이 이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능한 비명 대 유능한 친명이 겨루면 그 지역이 가장 치열하게 네. 예, 찬란한 경선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나 유능한 비명과 별로 유능하지 못한 친명. 친명이 붙었을 때 당원들이 네. 어떤 선택? 유능한 비명을 버리지 않는다. 그쪽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비명, 친명 뭐 가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친문, 친명 가르지 마시고요. 지금 반윤전선 구축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친문 핵심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분정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친문 핵심입니다. 예. 예. 친노 핵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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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럼 저는 어디로 갑니까? 몸을 세 개로 찢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어쨌든 뭐 언론이나 보수 정당이 만드는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그 네. 프레임의 어떤 흔들림보다는 정말 그 네, 사람이 네. 진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네.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특별히 꼭 또 뭐 말하고 싶었는데 장윤선이 묻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어요. 너무 유능하세요. 나 완전 선거운동 하듯이 지금 칭찬하죠. 새로운 칭찬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